안녕하세요. 중앙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PPTV 박진우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중앙집권 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중앙집권 체제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영토 확장이라든가 불교 등 다양한 그런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다양한 특징들을 가진 삼국시대의 나라 중 고구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시작부터 그 다음에 전성기를 맞은 고구려까지 오늘 2시간에 걸쳐 배워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저번 시간 마지막에 토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토론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 왕이라면 왕권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지금 화면 여러 개로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이 나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재 시점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백성들과 많이 소통을 한다. 아니면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당시의 왕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전반적인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권위를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펴지 않았나.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불교 같은 경우에 백성들을 통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내가 곧 부처다, 왕이 곧 부처다라는 그런 사상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더 보여주려고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었죠. 자, 그래서 내가 왕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조금 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배울 왕들이 어떤 정책들을 펴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삼국시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는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있듯이 고구려 백제신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상황을 알아볼 텐데 오늘은 고구려입니다. 강력했던 고구려인데요. 고구려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현재 예수 탄생 연도를 영년으로 시작하는 서기를 사용하는데요. 예수의 존재조차 모르던 한반도인들은 연도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해요. 저번에 배웠던 단군 탄생 연도 기준으로 한 단기는 이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적어 보도록 합시다. 옛날에는 연호를 사용하였는데요. 연호는 왕실에서 사용하던 연도에 대한 별명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중국에서 먼저 사용하였고 왕이 즉위한 해를 기준으로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까지 왕이 정한 연호를 사용합니다. 왕의 권위를 보여주며 삼국시대에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는 수도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중심부 혹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수도를 두죠. 간혹 수도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수도는 서울이지만 한참 세종시로 옮기려는 모습도 있었죠. 수도를 옮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또한 수도에 위치하고 있던 귀족들이 터전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것이며 수도 근처에 기반을 닦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힘이 약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이겨낸다면 왕의 힘이 강해질 수 있으며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상황은 어떠했을지 알아보러 갈까요? 고구려를 건국한 인물이자 활을 잘 쏘는 주몽입니다. 북쪽의 부여인들과 압록강 북쪽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만든 나라가 고구려죠. 방어하기는 좋지만 좁은 지역이라 첫 수도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였으며
고조선 멸망 후 생긴 한군영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며 성장합니다. 나라의 출발을 알린 두몽이라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통 나라를 세운 인물을 태조라 이름을 붙이는데 고구려에서는 나라의 체제를 만든 인물인 태조왕에게 이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떠한 정책을 했을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만나보시죠. 대전화물의 대간 바로 항상과 함께. 태조왕은 중앙집권 체제를 위한 중요한 요소인 옥저를 정복하고 한사군을 공격하였으며 고구려의 일대 부족인 게르부, 고시만이 왕을 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태조왕의 정책을 이어받아 고국천왕은 부족 체제를 없애버립니다. 고구려의 오부족의 부족성을 없애고 국가의 행정체제로 편입시킵니다. 이 말은 부족의 힘을 없앴다 보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게르부 고시만 왕을 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왕의 부자 상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태조왕 고국 천왕을 거치면서 고구려의 체제가 점점 안정세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중국의 위초고 삼국시대가 되면서 혼란기가 시작되는데 고구려도 이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히 고구려와 가까운 나라였던 이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안정된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고구려의 동천왕은 중국과 한반도를 잇는 중요한 곳인 서안평이라는 곳을 공격합니다. 이 나라에서 반격을 가하는데 관구검이라는 장수를 파견하여 고구려의 수도까지 함락되게 되고 동쪽으로 피신하였다 하여 이름부터 동천왕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때 이를 헤쳐나갈 왕이 등장해야 하겠죠? 고구려의 새롭게 왕위에 오른 미천왕은 중국의 혼란기를 틈타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남아있던 한사군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이 시기부터 중국 세력이 한반도에 있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왕이었던 고국원왕 시기 북쪽으로부터 전현이라는 선비족의 나라의 공격으로 부모의 시신을 빼앗기는 치욕을 겪습니다. 남쪽에서는 백제의 공격으로 고국원왕이 전투에서 죽을 정도로 나라에 큰 혼란에 휩싸입니다. 고구려의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소수리망 딱단. 고구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소수리망의 정책을 알아봅시다. 나라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소수리망은 자신부터 그리고 나라 안에서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과 귀족들을 통합하기 위해 불교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입니다. 또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현재의 대학교라 할 수 있는 태학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 나라의 근간인 법을 만들어 국가의 체계와 체제를 완성시키게 되면서 고구려에서는 소수리망이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해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태조왕부터 소수리망까지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룩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과 행동을 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태조왕과 미천왕의 영토 확장의 모습이 있었고요. 태조왕의 게르부 고시만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한 모습과 고국천왕의 왕이 부자 상속. 부족성을 과감히 버리고 국가의 행정적 체제에 편입시킨 고국천왕의 행정적 오부 설치. 혼란스러워하는 백성과 귀족들을 통제하고 통합하기 위해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과 행동들은 하나의 목적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부터 꾸준히 배우고 있는 중앙집권 체제의 완성입니다. 바로 소수림망 때 완성됩니다.